자, 부동산 공법은 주체가 행정기관이랬죠. 행정기관이 크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토지 이용 계획 제도부터 도입을 했다 그랬죠. 이 제도를 통해서 행정기관인 국가 자체가 어떻게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 방향 제시부터 해준다 그랬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발표되면은 구체적으로 개발 보존이 착수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항상 이것부터 시작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관계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나 더 기본적으로 국가 자체가 토지용을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토지 용도 제도를 통해서 전국토에다가 뭐까지 정해준다? 용도까지 정해서 용도에 맞게끔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이 좁은 국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용도 제도입니다. 그럼 방향 제시를 해서 개발에 대한 보전이나 방향이 정해지고, 그리고 실행계획을 통해서 개발 보전이 실행에 들어갔죠. 그럼 개발 보전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용도 제도입니다. 전국토에다 뭐 정해준다? 용도를 다 정해줘 버려요. 개발이 되는 곳에는 개발해서 필요한 지역은 개발에 관한 용도가 정해지고, 또 보존해야 될 곳은 보존에 관한 용도가 정해지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정하느냐? 세 가지 제도를 가지고 합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라고 해놨죠. 거기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 들어가 있죠. 이 세 가지 용도 제도를 가지고 전국토의 용도를 정합니다. 그러면 용도에 맞게끔 뭐 해야 돼요? 건축하는 제도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에는 반드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맞는 뭐가 돼야 되느냐? 건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땅을 살 때 땅에 사면은 이 땅에는 모든 건물이 다 들어간다. 아닙니다. 용도에 맞는 것만 들어가요. 그래서 왜 상업지역이 비쌌냐? 들어갈 건축물 용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지역은 우리 울산 강의시에 최고 비싼 땅이 어디에 있어요? 삼산동에 있죠.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아시죠? 그 안전자리가 최고 비쌉니다. 얼마쯤 할까요? 평당 1억 이상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최고 비싼 땅은 어디 있을까요? 명동입니다. 중심상업지역에 평당 10억 주도 안 팔아요. 예. 그럼 10평 가지고 있으면 얼마? 100억이에요. 100억 주면 파느냐? 절대로 안 팝니다. 왜? 임대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땅 10평 가지고 있으면은 은행에 100억 꽂아놓으면 이자 얼마 나옵니까? 얼마 안 되죠. 1, 2%밖에 안 돼요. 연 1, 2%. 그러면 1, 2억밖에 안 나와요. 1년에. 그런데 임대 수입은 5%. 100억에 5%. 그러면 연 5억 수입이 되죠. 거기에 10평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편하게 삽니다. 연 5억씩 들어오니까. 그래서 100억 주도 안 파는 것이에요. 왜 그럼 그 땅이 비쌀까요?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제일 싼 땅은 강원도 설악산 꼴짜기. 얼마? 10원짜리도 있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거예요. 강원도 지역은 깊은 산 속에 그 설악산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에 개발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그건 개발 못하도록 국립공원이라고 누가 정했을까요? 그렇죠. 국가가 거기에다가 방향제시를 통해서 그거는 개발 못한다. 그리고 얘는 국립공원이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이 안 되니까 땅값이 얼마? 10원짜리도 있고 뭐 100원짜리도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의 저 위에
저쪽에 정자 쪽으로 넘어가는 저 큰 산 있죠. 저 꼭대기는 얼마쯤 할까요, 땅값이? 그것도 100원 해요. 왜? 개발한다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땅들은 다 이런 계획을 통해서 방향 제시된 대로 다 뭐가 정해져 있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가지고 어떻게 용도를 정하느냐, 전국토에. 자,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용도지역 제도예요. 용도지역을 가지고 전국토의 용도를 다 정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곳을 뭐라 부른다? 지역이래요. 자, 지역 속에 조그마한 곳을 뭐라 부른다? 지구라 합니다. 자, 또 조그마한 지역을 뭐라? 구역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부터 또 알아야 돼. 용도, 지역, 지구 만날 시험에 한 5문제씩 나오는데 지역이 뭔지, 지구가 뭔지, 구역도 모르면서 어떻게 5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춘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큰 지역, 넓은 지역을 넓은 곳을 뭐라 부른다? 지역. 그리고 지역 속에 조그마한 곳을 지구, 구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래서 용도 지역은 전국토에 가장 기본적으로 용도를 정할 때 쓰는 제도고, 여기는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 숫자 있죠. 일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반 기준. 자,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일반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뭐다? 용도지역이에요. 그럼 지구는 뭐냐? 보시다시피 용도지역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한 100가지 정해놨는데 요게는 이걸 가지고 지정하니까 여기에는 조금 부족해지더라. 자, 이거 100가지 그대로 다 적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문제를 수정해 줘야 되죠. 자, 그럴 때 쓰는 것이 용도지구입니다. 뭐 한다?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완하느냐? 자, 용도지역상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일반 기준 있죠. 이걸 자 강화하거나 완화시켜서 보완해 줍니다. 자, 여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시켜 주면은 되겠더라. 그럼 용도 지역이 있는 이곳에 용도 지구를 지정해서 자, 여기에다가 용도 지역상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 중에 강화, 줄이거나 완화, 늘려서 보완을 딱 시켜줍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저 중심상업지역에 삼산동 가시죠? 자, 거기에 상업지역이니까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건물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상업지역에 가보니까 거기 아파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아파트 있어요? 예, 그럼 그 아파트 옆에도 아파트 주위에도 술집이나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같은 모텔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돼요? 그 주거지가 아닌데 상업지역인데. 준주거지가 아니에요. 그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인데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상업지역으로. 그런데 상업지역상 허용되는 거면 다 들어오면 그 아파트의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겠죠. 주변에 위락 숙박시설이 들어가면은. 그럼 문제점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겼죠. 그걸 보완시켜 주는 것이 뭐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저게는 소위 말해서 거기에는 아파트 주변에 있는 용도 지구를 정해서 아파트 주변에 들어가서는 안 될 상업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 그 위락이나 숙박시설 있죠. 거기 못 도도록 왜 그런다? 강화시켜서 보완시켜 줍니다. 자, 저 위에 저 산에 정자 넘어간 저 산에 중턱쯤에 자, 거기에는 건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도록 용도지를 가지고 거기에는 자 보존 용도를 딱 정해놨겠죠. 그런데 그 중턱에 건물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런 곳에 군사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산을 관리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산은 건물이 못 들어가도록 용도지역으로 정해놨죠. 그럼 거기는 들어갈 수 있도록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보완시켜줘야 됩니다. 그때 쓰는 게 뭐다?
용도지구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어느 산에 가보니까 산에는 우리가 건물이 없죠. 그런데 그 산에 가니까 건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택도 있고 조그마한 산골 마을이 만들어져 있죠. 그건 왜? 그건 산이니까 그거는 용도상 건물 지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옛날부터 살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마을 조성이 필요하죠. 그럼 개발시켜줘야 됩니다. 건물을 넣어줘야 되죠. 그럴 때 완화시켜서 보완시켜줍니다. 뭐가? 용도지구가. 나중에 다 배워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용도구역은 어떻게 하는 제도냐? 이거는 별도 기준만 적용하는 곳이에요. 별도 기준만 적용. 그래서 이런 곳에 용도 지역 기준이나 지구로 보완시키는 기준, 자 이걸 적용하면은 안 되는 곳이 우리나라 전국토에 대표적으로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 지역 기준이나 보완된 용도 지구 기준을 적용해서는 이 지역의 토지용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자 여기에 저 중구 핵심 도시 있죠. 뒤편에 나지막한 산이 있죠. 자,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저런 데는 일반적으로 농어민 주택은 넣을 수 있어요. 조그만한 거는 넣을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 넣어서는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개발 못하도록 묶어야 되겠다. 저기는 어떤 건물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일반적 기준인 용도 지역이나 지구과정은 안 돼요. 목적 달성이 안 됩니다. 이런 어느 정도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는 아예 건물 못 들어오도록 막아놔야 되겠다 할 때 쓰는 것이 뭐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뭐만 적용한다? 별도 기준만. 별도 기준만 딱 적용시켜서 아예 건물을 못 짓게 하든지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용도구역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 많죠? 자, 아파트는 용도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정해놨어요. 그 아파트 외에 주택,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이 뭐다?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인데 아파트 단지 안에는 단독주택이 있습니까? 그럼 왜 못 들어갑니까? 용도지구로는 안 돼요. 그게 아파트 단지 안에는 아파트 각 동과 그게 필요한 뭐 경비실, 어린 놀이터 딱 정해진 것만 넣어서 개발시켜야 되죠. 그럴 때도 쓰는 것이 뭐다? 용도구역입니다. 이걸 가지고 별도 기준 아파트 단지 안에 필요한 시설 몇 가지를 정해서 개발시킬 때 쓸 때도 이걸 가지고 또 아예 개발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만 딱 정해서 별도 기준 정해서 그것만 넣어서 개발이나 보존을 시킬 때 쓰는 것이 뭐다? 용도구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용도제도를 통해서 용도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다 개발할 수 있는 용도도 정할 수 있고 보존하는 용도도 정하는데, 자 개발이나 보존을 하는 용도를 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용도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자, 여기는 개발하자, 여기는 보존하자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이 기준만 적용하다 보면은 이러한 조그마한 지역에 맞지 않을 수가 있죠. 맞지 않을 때는 2차적으로 용도지구를 가지고 보완시켜 봅니다. 보완시키면 지구로서 딱 지정해서 용도지구가 들어오면 용도지역을 뭐 해준다? 보완해줘요. 맞지 않는 것을, 부족한 걸 해결해 주는데 용도지구 가지고도 부족한 점이 해결이 안 될 때 쓰는 것이 뭐다? 네, 용도구입니다. 이 별도 기준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자, 이 기준만 가지고 여기에 개발하든지 보존을 해야 목적 달성이 될 때 쓰는 것이 뭐다? 용도구역입니다. 자, 이걸 배우는데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려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시험에 그럼 올해 30회 시험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묻느냐? 예, 출제됐어요. 올해 뭐 나왔느냐? 용도지구 떡 물었어요. 그럼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 10월달 되면은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냐? 아주 쉬운 문제.
예, 전국의 수험생들 다 맞추는 문제.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알겠습니까? 그 기본적인 것까지 다 물어요, 시험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용도 지역이다 하는 것은 일반 기준으로 넓은 지역에다가 용도 정할 때 쓰는 것이 뭐다? 용도 지역이고, 그 지역 안에 맞지 않는 걸 보완시켜 주는 것이 뭐다? 용도 지구고. 자, 용도 지역이나 지구까지는 안 되니까 특별한 기준을 정해서 그것만 적용시켜서 개발 보존시킬 때 쓰는 것이 뭐다?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계획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주고 실행 계획을 통해서 개발에 들어갔죠. 자, 개발 보전이 착수되고 나면은 용도제를 통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을 큰 지역으로 묶습니다. 묶고 그 속에 맞지 않는 것은 지구나 구역을 통해서 보완하든지 또 별도 기준만 적용시켜서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이다.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 하면 일반 기준, 용도 지구 하면은 무슨 기준? 보완 기준. 용도 구역 하면 무슨 기준? 별도 기준. 자, 이거 꼭 염두에 되고, 그러면은 이런 기준들이 뭐에 관한 기준이에요? 예, 건축에 관한 기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지고 있는 땅에 나중에 가지고 토지용계획 확인할 때 보면 여러분 땅에 용도 지역이 뭐다라고 다 돼가 있어요. 전국에.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정해진 건물 넣으면 되고. 그런데 내 땅에는 보니 이게 하나 들어와 있더라. 지구가 하나 돼 있더라. 그럼 보완시킨다는 뜻이에요. 또 구역이 들어왔다는 것은 별도 기준만 적용시켜서 상당 개발을 못할 수도 있고 특정한 건물,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게 있죠. 그런 거 조성할 때 정해진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건물만 넣어서 개발할 때 쓰는 것도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는 다 뭐 썼다? 용도구역 썼습니다. 그래서 전국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각 동과 부대봉시를 왜 다른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에 왜 단독주택이 못 들어가느냐? 그럼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파트 단지에 단독주택도 같이 들어갔어요. 옛날 아파트. 울산에는 옛날 아파트 있습니까? 없어. 여기는 없어요. 전부 다 울산광역시는 80년대 이후에 조성된 거예요. 그래서 울산광역시는 80년대 이후에 이 제도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가 다 조성됐습니다. 자, 부산 같은 데나 서울 같은 데 가면은 60년대 70년대 지은 아파트 있죠. 부산에 가면 지금 한 군데 남았는데 가보세요. 아파트 동옆에 단독주택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인데 안에 들어가면 단독주택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는 이걸 몰랐다 알았다 이 제도를 몰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년 이후에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도입해서 오늘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80년대 이후에 조성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85년도인가 한번 울산광역시 왔어요. 놀러 왔는데 여기에는 요 삼산동 있죠. 이 쭉 여기에 그냥 논이고 밭이고 벌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래 그때 당시에 울산광역시 중심은 어디입니까? 태화강 뒤편 중구 있죠. 그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럼 이런 용도제도까지 누가 정해주느냐? 누가 정해줍니까? 행정하는 국가지자체가 여기까지 딱 정해줍니다. 그러면 정해주면은 이 이후에 자, 계획제도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주고 실행계획을 통해서 개발보전 착수시켜놨고 또 토지 용도제도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용도까지 딱 정해주면은 자, 국민이 이 토지 등에 대해서 자, 보전을 하거나 개발해야 되죠. 이 보전과 개발은 어떻게 되느냐? 국가자체가 정해진 이 계획에 맞게끔 또 국가자체 정해진 용도 있죠. 맞게끔 뭐 해야 된다? 보전하든지 개발해야 돼요. 자, 그럼 보전을 한다 하면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국토 중에 대표적으로 농지 들어봤죠? 농지는 개발하면 안 돼요. 국가 식량 생산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보전하는데 농지법을 통해서
보존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문제 나오느냐? 2문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농지 제일 많은 땅이 무슨 땅? 우리나라 산지가 얼마 정도 될까요? 전국토의 7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지 70%, 농지 자, 농지 한 10% 정도예요. 그러면 거의 80% 남짓되는 땅은 개발한다 못 한다?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산지는 산지관리법, 이 법에서 산지 보존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는데, 자, 요거는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갑니다. 옛날 시험에 들어갔죠. 17회까지는 산지관리법도 공부해야 됩니다. 너무 양이 많다 해서 18회 이후부터 공법은 출제 범위를 줄인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9개 법 공부해야 됩니다. 9개. 지금 6개죠. 9개. 그만큼 옛날에는 공부가 양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중개사 자격증 따고 내가 뭐 토지로서 인생의 승부를 걸고 싶으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농지 잘 알아야 되고 산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부를 걸 수 있는 땅이 이거예요. 왜 그 승부를 걸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땅이고, 첫째, 자, 국가가 지자체가 이런 울산광시하는 여기는 이미 개발됐죠. 뭘 개발하려면 어디서 개발해야 됩니까? 이거 개발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 개발에 대한 방향 제시 계획이나 실행 계획을 가장 많이 발표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 계획이 발표되고 나면 여기 용도가 보존으로 돼 있는데, 자, 저 계획이 발표되고 개발이 되고 나면은 용도가 바뀌겠죠. 뭐로? 개발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땅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100배 이상. 그래서 땅 하나 잘 사면은 큰 돈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떤 땅을 사야 돼요? 어떤 땅을? 어떤 땅? 그래서 공법을 배운다 이 뜻이에요. 공법을 잘 알아야 땅을 사는 법을 안다. 저도 수업 없을 때는 땅사 보러 많이 다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어디 가가 실직 놀러 가가지고 이거 좀 괜찮네 싶으면 사는 거예요. 헐게 절대 비싼 땅 안 삽니다. 저는 사면, 자, 그러다가 보면 한 10년쯤 지나면 나는 안다 잊어부죠. 큰 돈 안 들어갔으니까. 그럼 어디서 연락 옵니다. 땅 좀 팔아라고. 그러면 기본이 10배예요. 10배. 10배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이 대부분 어디다? 농지와 산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농지 산지를 보존에 가장 기반이 되는 토지로서 어떻게 농지 보존하는지는 농지법에서, 산지 보존은 산지관리법에서 배운다 이렇게 하시고, 주로 배우는 것이 이제 뭐다? 개발을 배웁니다. 그럼 개발이 뭡니까? 개발 뭐 발전시키는 거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자, 오늘부터 공법은 개발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 6가지 써놨죠. 밑에 찾았습니까? 자, 개발이다 하면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사두는 거, 물건 적치. 자, 이 6가지 행위를 뭐라 부른다? 개발이랍니다. 그래서 항상 공법은 개발이란 말이 나오면 6가지를 말해야 돼요. 자, 건축물, 건축은 다 아시죠? 공작물 설치,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공작물이라는데,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쉽게 보는 것이 울산대교 큰 다리 있죠? 터널. 이런 것이 뭐다? 공작물이에요.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토지 형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땅을 파거나 덮거나 이렇게 하죠. 이런 걸 뭐라 부른다? 토지 형질 변경이라 합니다. 자, 우리가 저기에 땅에 건물을 안추기 위해서는 땅을 평지로 깎아야 되죠. 그걸 절토라 해요.
푹 꺼진 데는 땅을 메워야 되죠. 성토라고. 울퉁불퉁한 것은 바르게 골아야 되죠. 그 정지라고. 자, 거기에다가 시멘트로 덮어야 되죠. 포장이라 합니다. 바다를 땅으로 만드는 건 매립이라 하죠. 이런 행위를 형질 변경, 이도 개발 행위에 들어가요. 토석 채취는 그야말로 흙이나 돌을 채취하는 행위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건축 자재 중에 모래 포는 거 있죠. 또 석재, 채석장에서 돌 캐오죠. 그런 것이 다 뭐다?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은 토지를 둘로 셋으로 나누는 걸 말합니다. 토지 분할은, 자, 그래서 이거는 분할을 할 때는 서류상으로 분할해요. 그래서 우리 한 필지로 되어 있는 등기부 있죠. 그걸 여러 필지로 나눈 걸 토지 분할이라 하는데, 그걸 쉽게 안 해줍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요, 토지 분할하는데. 물건 적지, 물건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행위를 뭐라 부른다? 개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런 6가지의 행위를 할 때는 크게 둘로 나눠서 개인적으로 조그만하게 개발할 수 있죠. 이런 행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또 이런 행위를 규모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규모로 개인적으로 이런 행위를, 자, 조그만하게 할 때는 필지별로, 우리가 토지를 필지별로 뭘 받아서, 허가 받아서 개발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개발 행위를 자유롭게 한다면은 전국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돼 버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땅은 여러분 가지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국가나 지자체 같은 행정기관이 여기에는 방향 제시로 개발하자라고 방향을 제시해 줬어요. 자, 그럼 실행계획을 통해서 개발이 착수됐겠죠. 자, 그리고 용도제도를 통해서, 용도적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개발 용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땅을 여러분이 지금 개발하는데, 대표적으로 건물 짓겠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자, 어떤 용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용도 확인하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일반적 기준으로 건물 종류가 쫙 배열되어 있어요, 법에. 거기에 맞는 건물을 넣도록 나는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허가 신청하면은, 자, 허가 받아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이거 허가 받지 않고 한다면 저 산에도 막 건물 지어버리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제도와 용도제도를 통해서 개발 보존에 대한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게 맞는 개발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개발은 반드시 뭘 받아서? 허가 받았어. 그럼 대규모로 개발합니다. 자, 수천 수만 필지 위에다 개발합니다. 그럼 허가 몇 개 받아야 돼요? 수천 수만 개. 자, 그럼 허가 하나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 수만 개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몇 개? 수만 개. 몇 년? 수백 년. 허가 받는 데만 수백 년 걸려요. 그래서 대규모 개발일 때는 허가 없이 우리나라는 뭘로 개발하느냐? 사업으로 개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양산 물금 신도시 아시죠? 그 옛날에는 그게 논이고 밭이고 야산이었습니다. 저걸 개발하기 위해서 방향 제시해 줬고 실행계획을 통해서 개발 착수 들어갔고, 그 저기 개발됨으로써 용도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도 주거적 있고 상업적 다 정해놨죠. 자, 그러면 저런 대규모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가 다 수반되는데 일일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수천 수만 필지니까. 이럴 때는 어떤 형식으로 개발하느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통해서 개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두 필지에다가 이런 소규모 개발할 때는 허가 받으면 되죠. 여러분이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모아서 큰 개발업자가 되었어요. 자, 큰 개발업자가 되니까 어느 지역에 넓은 지역에 개발 사업을 하고 싶다. 개발업자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고 수천 수만 필지가 되니까 거기는 대규모 개발이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뭐로 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은 뭐가 돼야 되느냐? 사업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규모 개발일 때는 반드시 사업 형식으로 허가받지 않고 사업자가 되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개발하는 방법이 두 가지. 크게 개발하느냐, 소규모로 하느냐. 소규모로 할 때는 뭐?
대규모로 할 때는 사업. 자, 이 소규모 개발에 있어서 건축물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무슨 법 배워야 되느냐? 건축법을 배워야 됩니다. 건축물 어떻게 짓는지 배우는데 여기서 몇 문제 나오느냐? 7문제가 나옵니다. 7문제.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하는데 우리나라 대규모 개발 사업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배우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한 4가지를 배우는데 첫째,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 자, 3가지 배우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배웁니다. 자, 물산강지 전역에 도로 설치되어 있죠. 규모가 작습니까? 큽니까? 자, 이 도로 어떻게 설치했을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 어떻게 설치했을까요? 규모 크죠? 이거로 설치했어요. 도시공객 시설 사업을 통해서 도로 설치가 됩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철도 있죠. 우리나라의 각종 기반시설은 다 설치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자, 그리고 또 크게 개발하는데 자, 양산물금 신도시 같은 거 있죠. 그걸 개발할 때 쓰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 이게 신도시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사업이에요. 그 양산의 물금 신도시는 이 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라는 걸 배우는데 자, 이거는 재개발에 관한 사업입니다. 자, 여러분이 거기에 울산광역시 중구지에 가면 오래된 단독주택 있죠. 그거 싹 헐어버리고 아파트 한 집 넣죠. 그럼 단독주택이 저게 한 1000가구 정도 헐리는데 자, 그거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일일이 허가 받으려면 1000개 받아야 되죠.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저런 오래된 지역을 다시 재개발할 때 쓰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정비사업. 이런 3가지 사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이걸 사회사업을 도시공객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배우고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별도로 배웁니다. 여기서 6문제.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별도로 배우는데 여기서 6문제. 자,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 자, 여러분 아파트 단지 살고 계시죠? 아파트 단지는 허가받아 만든 게 아니에요. 단지 안에 뭐 1000세대 몇백 세대 들어가야 되죠. 그 일일이 다 허가받는 다음에 그것도 수백 개 수천 개 허가받아야 되니까 그걸 아파트 단지 같은 걸 조성하는 사업을 뭐라 부른다? 주택건설사업. 이런 어떤 법에서 배우느냐? 주택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7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규모로 개발하는 때는 허가받아서 개발하고 그와 관련되어서 건축물 건축에 관해서 별도로 건축법을 배우게 되고 자, 대규모 사업은 수십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크게 이렇게 2가지 사업 도시공객 사업에는 도시공객 시설 사업 같은 각종 기반 설치하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자, 신도시 같은 거 만드는 사업인데 도시개발법에서 별도로 배우고 정비사업은 재개발하는 거 도시 및 중앙기 정비법에서 별도로 배웁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은 아파트 단지 조성하는 사업이죠. 주택법에서 별도로 배우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소규모 개발일 때 허가 어떻게 받고 그 다음에 자, 이런 토지 이용 계획이나 토지 용도에 관한 이런 제도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배우는데 12문제가 나옵니다. 12문제.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토지 용도 제도에 관한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나옵니다. 한 2-3문제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에 용도 제도 있죠. 5문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개발에 관해서 허가 어떻게 받는지 있죠. 이게 한 30문제. 자, 그리고 여기에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 되가 있죠. 요것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한 2-3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2개. 그 외에는 이제 개별법에서 이거 별도로 다 배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법에서 배워야 할 전체 내용이 이게 다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 별로 복잡지도 않는데 복잡느냐. 자, 생각해보세요. 자, 전국토에 토지용을 시켜야 되죠.
누가? 국가가 이 절차 다 밟아요. 자, 그러면은 자, 경상남도 전체 해야 되죠. 그럼 누가? 도지사가. 울산광역시 안에서도 해야 되죠. 누가? 시장이. 이런 각 기관마다 이 절차를 다 거치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나 이거 다 합니다. 그러면은 내용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중복이 되겠죠. 그런데 내용이 각각 똑같아 다르다. 달라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주체마다 이걸 다 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학습량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다가 보면은 그냥 처음에는 여러분 이걸 한 목에 다 기억하려 하지 말고 지금 프린트를 내드린 이유는 이 프린트는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거 있죠. 이걸 정하는 거니까 항상 머리에 이걸 염두에 두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그게 행정기관의 조직 있죠. 이걸 항상 알아야 돼요. 그래야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의 주체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배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자 교재의 84쪽에 보시면은 3번에 부동산 공부의 구성 및 출제 문항이라고 되어 있죠.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수업을 할 때 가감하게 버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라는 곳이 있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보지 마시고 버리세요 하면은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럼 보면 재수 없이 5년간 시험이 안 돼요. 보면 왜 봤는지 후에 딱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버렸습니까? 이번에 옆 페이지 가면 공법과 사법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제가 설명해 준 것만 기억하면 돼요. 사법은 주체 누구다? 개인. 공법은 누구다? 행정기관. 알겠습니까?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부동산 공법의 헌법적 근거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그 페이지 전체 다 버리세요. 아무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다 그 옆 페이지는 국토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는 항상 책에 끼워 가지고 다니세요. 수시로 펴놓고 봐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마칩니다.